잠깐,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분명 재밌었거든요. 웃었고 맛있는 것도 먹었고. 근데 현관문 닫는 순간 뭔가 툭 끊기는 느낌.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고 싶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죠? 나 혹시 사람이 싫은 건가? 성격이 이상한 건 아닌가? 왜 나만 사람 만나고 오면 더 힘들지? 남들은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데 나는 왜 만날 때마다 뭔가를 잃고 오는 기분이 들까? 오늘 그 이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정밀하게 세상을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이랑 뇌과학 연구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딱 10분만 같이 보시죠. 영상 끝날 때쯤엔 오늘 밤 그 피로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체크해보세요.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 모임에서 충분히 즐겼는데도 집에 오면 극도로 지쳐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 변화를 남들보다 빨리 알아챈다. 가벼운 잡담보다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훨씬 선호한다. 시끄럽거나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 빨리 피로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전처럼 느껴진다. 상대가 말하지 않은 감정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편이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댓글에 숫자만 써두셔도 좋아요. 이 체크리스트, 사실 심리학에서 말하는 HSP, 즉 고감각 처리 민감성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뇌과학으로 풀어드릴게요. 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의 뇌를 카메라에 비유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 수준으로 주변을 인식합니다. 적당한 화질, 적당한 용량, 별 문제 없이 돌아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뇌는 달라요. 8K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같은 장면을 찍어도 잡아내는 정보의 양과 디테일이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시끄러운 식당에서 대화할 때 보통 사람들은 대화의 큰 흐름만 캐치합니다. 근데 당신의 뇌는 동시에 이걸 다 처리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 목소리 톤이 살짝 달라진 것, 대화 중간에 흐르는 어색한 공기, 천장 형광등 불빛이 거슬리는 것까지. 이게 뇌과학적으로는 편도체의 담도와 연결됩니다. 뇌 안에 있는 경보 시스템인데요. 민감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남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뇌가 즉각 반응합니다. 동시에 뇌의 판단센터인 전전두엽이 이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느라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즉, 당신의 뇌는 모임 내내 초과 근무 중이었던 겁니다. 방전되는 게 당연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심리학에 사회적 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고 관계 안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능력인데 이게 높은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사람 만나고 나서 더 많이 지칩니다. 이유 첫째, 당신 혼자 5성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냥 손님으로 편하게 앉아 있는데 당신 혼자 머릿속으로 계속 체크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 저 자리 불편해 보이는데? 대화가 좀 겉도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해야 하나? 분위기 어색해지기 전에 화제 바꿔야 하나? 남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혼자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피곤한 게 맞습니다. 이유 둘째, 얕은 대화가 뇌한테는 정크푸드입니다. 날씨 얘기, 요즘 어때요? 드라마 봤어요? 이런 스몰 토크. 누군가에겐 편안한 대화인데 당신의 뇌는 이걸 영양가 없는 음식처럼 느낍니다. 먹어도 배가 안 차는 느낌.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능이 높은 그룹은 사교 활동이 많을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뇌가 더 깊은 연결과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 만나고 피곤하면 내향인이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 반만 맞습니다. 내향인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처음 이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내향성과 외향성의 차이는 얼마나 자극을 즐기느냐에 있습니다. 외향인은 외부 자극이 많을수록 뇌가 활성화되고 내향인은 자극이 적고 조용한 환경에서 오히려 뇌가 최적으로 작동합니다. 재밌는 건 내향인의 뇌는 외향인의 뇌보다 기본적인 각성 수준이 더 높게 세팅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미 뇌가 충분히 활성화된 상태라 외부 자극이 추가되면 금방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모임에서 피곤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이미 풀가동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내향인, 사람 싫어함, X. 내향인, 혼자서 충전되는 고성능 뇌, 체크.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터리 관리의 문제입니다. 첫째, 3초 블랙아웃. 감정이 치솟거나 압도되는 느낌이 들 때 딱 3초만 멈추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 뇌가 경보를 울리고 있구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과부하가 실제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감정 명명하기라고 부릅니다. 둘째, 에너지 예산 미리 정하기. 모임 가기 전에 오늘은 에너지의 60%만 쓰겠다고 미리 정해두세요. 그 한도에 다다르면 눈치 보지 않고 먼저 나오는 것. 이게 연습이 돼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예의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게 진짜 예의입니다. 셋째, 3분 혼자 있기. 모임 중간에 잠깐 화장실에 가거나 음료 가지러 나오는 핑계로 딱 3분만 혼자 있어 보세요. 눈 감고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 뇌의 과부하가 리셋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넷째, 모임 후 디컴프레션 루틴 만들기. 모임 다음 날은 가능하면 일정을 비워두세요. 이걸 디컴프레션, 압축 해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천천히 압력을 낮추듯 당신의 뇌도 고강도 자극 후 서서히 안정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루틴이 자리 잡히면 모임 자체가 덜 두렵고 더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이 꼭 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명품 바이올린은 아무 환경에서나 좋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온도, 습도, 조율, 모든 게 맞아야 비로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소리를 냅니다. 당신이 모임에서 방전되는 건 그 악기가 제 환경을 찾지 못했을 때 내는 삐걱거림 같은 거예요. 악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모임 후에 느끼는 그 피로감은 당신이 관계를 대충 할 줄 모른다는, 진정성 있게 살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증거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는 그 감각. 이제는 그 능력을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서 현관문 닫고 잠깐 눈 감고 스스로한테 말해주세요. 오늘도 8K로 세상을 담아냈어. 이제 셔터 내려도 괜찮아. 이 영상이 오늘 지쳐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 체크리스트 몇 개나 해당됐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슷한 걸 느끼는 누군가에게 그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